현역가왕 시청률, 조회수, 화제성 싹쓸이. 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경제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제가 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느냐?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 준결승 무대 영상들의 하루 조회수가 50만, 지금은 몇 뷰겠습니까? 그 조회수가 훨씬 더 폭등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준결승전,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 9회차 방송이 됐으니 10, 11, 12 3회차 방송 분만을 앞두고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초 11회차에 끝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2회차 방송이 남았어야 합니다. 결승 1, 2라운드 요렇게 하면은 끝났어야 하는데, 이게 의외인 게 요번 방송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준결승 무대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폭등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신곡 미션 무대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름은 달랐습니다. 라이벌전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멤버들 한국 대결, 데스매치 뭐 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승부를 벌인 결과가 사실 요번 주에 많은 분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결과도 있을 것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과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아있는 910점, 무려 910점입니다. 거의 뭐 뒤집기 한 판과 똑같은 신곡 미션 무대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결승 진출 10명의 명단이 이미 지금 뭐 스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하며, 나아가서는 저번 라이벌전에서 이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소녀의 뭐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결과는 뭐 근소 차이의 승패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위에 말씀드렸던 이 910점 신곡 미션 무대 결과가 사실 굉장히 뒤집히는 지금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자, 특히나 이 시청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역가왕 시청률이 계속해서 우상향이다.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시청률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시청률이 폭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놀라운 건 현역가왕의 시청률은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소폭 하락이라도 있었다면 뭐 현역가왕도 위태위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시청자분들의 이 니즈를 잘 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게 얘기한 부분이고요.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현역 가수들을 데리고 와서 승패에 대하여 탈락, 위기 조장, 기사회생, 이것을 거의 뭐 회차마다 반복했잖아요. 그러니 사실 시청률이 낮을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과 서예진 PD 사단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벌 경쟁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3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번 미스트롯 3 시청률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요번 회차 6회차 때 시청률이요, 17.5%에서 17%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제 미스트롯 3 영상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확실히 이 현역가왕 대비 미스트롯의 경우는요, 뭐 반전 결과 이런 게 좀 살짝 미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라운드마다 탈락 위기 멤버와 기사회생 멤버의 이 반전도 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뭐 한두 참가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들이 모이면서 특히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현역 가수와 이 아마추어 간의 갭이 너무 크다. 차이점이 확실히 존재한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의 완성도 면에서는요. 아무리 이 미스트로 3의 앞으로의 차세대 스타 가능성이 존재하는 참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시청률의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유튜브 조회수들도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의 참가자들 중에서 몇몇 참가자들의 이 무대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보면은 계속하여 사실 재탕에서 또 올리고 하고 있거든요. 클린 버전으로 올렸다가 무대 버전으로 올렸다가 그런데 그렇게 올려도 어떻습니까? 조회수가 계속 잘 나옵니다. 린 같은 경우가 6.2만, 전유진 양이 6.9만, 김다현 양이 5.8만. 그 외에는 10,000뷰대를 넘기는 참가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몇 천에, 마리아가 11,000뷰, 뭐 조정민 씨 2,300, 류원정 씨 7,200, 박혜신 씨조차 9,300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3파전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유진, 김다연, 린 이들의 3파전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도대체 준결승, 최종 탈락자 이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준결승전 14명 중에 10명이 진출하고 거기에서 다시 탑 3분을 선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준결승전 라운드 무대를 살펴보면 저번 주에 방영됐었던 이번 주 예고편 영상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결승 무대 때 최종 1위 거의 뭐 초특급 무대를 선보인다. 장르는 발라드 장르가 아니겠냐. 제가 이런 예측을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준결승 최종 탈락자의 순위가 변동이 클 거라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혜신, 강혜연, 마이진, 류원정, 마리아, 린, 김다현, 전유진, 별사랑 요렇게까지가 1위부터 9위까지의 순위거든요. 그 이외에 윤수현, 조정민, 두리, 김양, 김사나 여기까지가 10위부터 13위까지의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안정권 순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밑에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탈락 유력 후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순위가 어느 정도로 뒤집힐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들 밑에 있는 하위권들은요. 방출 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곡 미션 무대에서 큰 점수를 못 받으면 어려운데 사실 신곡 미션 점수 라운드 점수가 91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여기 안정권까지 들어온다라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하위권으로 탈락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14명 중에서 총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위권 내에서는 10위에 랭크된 유수연 씨가 가장 지금 결승 진출, 쉽게 말해서 10위권 진출하기 쉽지 않냐. 이러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자, 강혜연, 마이진, 류원정, 마리아, 김다현, 전유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가수 린씨 사실 요번 예고편 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수 린씨가 심적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사실 이 가수 린 씨 탈락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물론 제작진에서 밀어주는 참가자다라는 오명도 있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가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수린 씨의 파급력입니다. 지금 보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앞에 말씀드린 김다현,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3파전을 벌일 정도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요번에 공개됐었던 이 무대들, 요 무대들의 조회수들도 보면은 린 씨 같은 경우가 항상 탑3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 김다현,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항상 탑3 안에. 이것도 보면 300리 한려수도가 16만 회인데 전유진 양이 부른 소녀와 가로등이 7.4만 회입니다. 물론 저건 클린 버전의 경우이고 클린 버전이 아니라 또 본 무대에서는 또 다릅니다만 어찌됐건 이 클린 버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전유진, 김다현과 함께 가수 린 씨가 항상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린 씨 같은 경우가 팔로워가 11.2만 명이거든요. 김다현 양 같은 경우가 4만 명입니다. 전유진 양, 지금 대국민 투표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이 전유진 양조차 팔로워가 4만 명이에요. 그러니 김다현, 전유진 두 사람의 팔로워 수를 합치면 8만인데 그래도 린 한 명의 팔로워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린이라는 가수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인지도가 높고 이때까지 가수 활동을 해왔던 수십 년의 경력이 차곡차곡 인지도와 함께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가수를 현역가왕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최종 탈락을 하겠느냐? 우선 여기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강력하게 둘이 조정민, 윤수연. 자, 왜 윤수연 씨를 꼽았느냐? 사실 윤수연 씨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번 무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굉장히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 모습으로 과연 한일전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보면 불안한 참가자인 건 사실입니다. 둘이 조정민, 이 두 가수 역시 장르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일단 어느 정도 탈락 확정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명이 남습니다. 김양, 김사나.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탈락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안정권에 있는 참가자들이 탈락할 일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탑7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혜신, 강혜연, 마혜진, 류원정, 마리아, 린, 김다현, 전유진, 별사랑. 이 9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하면 딱 탑7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이 3명을 채울 나머지 한 명의 탈락자는 김양 아니면 김사나인데 자, 다음 주 예고편을 보면요. 가수 린 씨가 오열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오열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양 씨가 오열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죠. 오열하는 참가자들은 탈락해서 오열하는 경우보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탈락할 줄 알았는데 기사회생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감정의 어떤 격함을 보여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실 김양 역시 가수 린 씨와 함께 엄청나게 오열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탈락할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실 김사나 씨가 최종 탈락자이지 않겠냐. 김양이 기사회생했다라는 의견은요, 사실 이미 스포일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결승 최종 탈락자 4명의 정체는 둘이 조정민, 윤수연, 김사나가 되지 않겠냐. 자, 그렇다면 지금
이후에 이 탑7은 누가 선정이 되느냐? 탑7 탈락자에 대한 명단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탑7 탈락자에 대한 명단은요, 지금 제가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안정권 멤버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를 가려내시다 보면 답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고개를 잔뜩 숙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열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앞에 말씀드렸던 탈락 위기의 참가자들이 가까스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린, 김양. 김양은 기사회생. 린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마 하위권이기 때문에 이 신곡 미션 무대에서 큰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 10명 중에 9위나 11호 결승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가장 10명 중에서 하위권 진출자라 이렇게 오열을 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 이 전유진, 김다현, 린 3파전이 결승전에서 예고된다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유진 양이 사실 이 김다현 양과의 대결에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최종 1위 초특급 무대 발라드 장르로서 이 준결승 신곡 미션 무대에서 어마무시한 성적을 보여주며 진출하게 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전유진 양 결승 무대에서 최종 탑7 당연히 안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최종 탑7만이 아니라 진선미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참가자가 바로 이 전유진, 김다현 두 사람이다. 그렇다면 린이 이 진선미에 포함이 될 경우 시청자분들의 반발심이 과연 적을 것이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땐 저는 고개가 좀 살짝 갸우뚱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현역가왕 시청률, 조회수, 화제성 전부 다 지속적인 상승세다,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현역가왕 역시나 시청률이 상승했죠? 아마 보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준결승 라운드 막바지에 이르렀고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 11, 12 이 3회차 방송분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역가왕은 사실 그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현역가왕 대 트롯걸 인 재팬 초유의 한일 쌍둥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연달아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방송부는 미스트롯 3가 끝나고 나서나 끝날 때까지 함께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8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이라는 기록을 쓰고 있는 현역가왕이다. 시청률과 조회수, 화제성까지 폭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역가왕 본방송과 함께 송출되는 네이버 라이브 동시 접속자 수가 6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총 7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대국민 응원투표, 유효 누적 투표수 역시 시청률에 따라 계속하여 상승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방송 보는 분들이 6만 명이 넘고요. 네이버 라이브로 보는 분들만, 그리고 집에서 TV로 보시는 분들까지 다 합하면은 야, 이거 시청자 수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런 엄청난 상위권 기록을 싹쓸이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번 9회차 분의 최고 시청률은 국악 트로트를 선택한 린과 별사랑이 마스터들에게 심사평을 듣는 장면에서 기록됐다. 독특하죠? 제 예상으로는 당연히 이번 현역가왕에서 전유진, 김다현이 함께하는 무대 영상이 최고 시청률 장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린, 한오백년을 부른 별사랑과의 무대 심사평 듣는 장면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야, 굉장히 의아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린이 부른 한오백년 동영상 조회수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50만 뷰를 넘어서면서 조회수 여왕다운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린 못지않은 무대가 김다현, 전유진의 대결 무대 영상이 50만 뷰를 넘겨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가수 린 씨가 생각보다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봤더니 자,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 씨가 부른 노래가 26만 생각보다 높은 조회수입니다. 조정민 씨의 애모가 10만 회, 김다현 전유진 양의 나미가 풍악을 울려라 와 95만 회, 93만 회 엄청난 대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하루 만에 50만 회가 넘어섰다라고 지금 누가 봐도 가수 린 씨를 극찬하고 있는 기사인데 이게 왜 현역가왕의 홍보성 기사냐라고 제가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자 보세요. 전유진 93만, 김다현 95만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오백년 가수 린 씨가 부른 게 하루 만에 50만 뷰를 넘어섰고 여기에 못지않은 가수가 김다현, 전유진 영상이 50만 뷰를 넘겨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물론 린 씨의 무대 영상 조회수도 굉장히 높은 74만 회인 것은 팩트입니다만 이게 지금 김다현, 전유진 양이 90만 뷰대의 조회수와 비교가 됩니까? 20만 뷰나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현역가왕에서 제작진도 얼마나 이 가수 린 씨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강력한 이 진선미 후보에 전유진, 김다현, 린 이렇게 세 사람이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린은 일반 팬덤 규모가 굉장히 거대하다. 라이트한 팬이 많다. 쉽게 말해서 막 팬카페 가입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뭐 현역가왕 보기 전에 린이라는 가수를 원래 알았으니까요.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 김다현, 전유진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제외하면 가수 린 씨의 한오백년 74만 회를 이길 만한 무대 영상은 없다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현역가왕이 계속해서 이 린 씨를 끌고 왔고 호평을 했고 다 한일전을 위한 전초전이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가왕 대 트롯걸 인 재팬 이제 한일전 무대가 코앞입니다. 당장 이번에 있을 27일 토요일 마지막 결승 최종 라운드 녹화 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일본의 탑7들과의 대결 무대가 본격적으로 녹화가 될 건데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 가수들의 냉혹한 경쟁을 다룬 현역가왕이 막바지로 향하게 되면서 올해 열리는 한일 트로트 대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방송에는 일본판 현역가왕 마스터가 깜짝 등장하면서 한일 트로트 대전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마츠자키 시게루 마스터 이야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트롯거린 재팬 역시 준결승전에 진행이 됐고 이제 비슷한 속도로 이 두 현역가왕과 트롯거린 재팬 탑7 멤버들이 한일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바로 트롯걸 인 재팬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참가자들은요 현역가왕의 탑7과 붙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진선미에 꼽힐 전유진, 김다현, 린 이 세 사람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트롯걸 재팬은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상당히 더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동시에 트로트 경연을 진행하고 상위권들의 한일전을 꾸민 제작진의 이 기획은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아직 한일 트로트 대전의 전체 상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일전이라면 누구나 축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는 물론 노래도 흥미진진하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트로트 팬들은 트롯커린 재팬이 오는 3월달 도쿄에서 2차례 탑7 공연을 갖는다라는 점에서 한일 트로트 대전이 바로 3월 이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트롯거린 재팬의 탑7 멤버들과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현역가왕의 탑7들의 대결 구도는 방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기인 2월달 이후 아마
3월달 이후부터 방송이 종료되고 난 뒤 한 달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녹화가 진행되지 않겠나, 요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역가왕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이상의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현역가왕의 탑7 결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어떻죠?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겠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들 많은 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눈에 보여요. 현역가왕 전유진의 비하인드 컷, 러블리 매력이 가득하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요번 참 속상해 하셨던 부분이 이 전유진 양이 굳이 김다현 양과 시청률 때문에 맞붙으면서 패배를 하게 됐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맞승부를 벌이지 않고 다른 가수들과 만약 경쟁을 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유진 김다현 양과의 점수 차이도 사실 굉장히 근소 차이죠.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오히려 하순위권에 랭크가 됐을 정도로 좀 이해가지 않는 대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1위의 전유진, 10위의 린, 현역가왕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유진 양은요, 대국민 투표에서도 항상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요번 김다현 양과의 승부에서 많은 분들이 전유진 양이 좀 더 우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김다현 양 역시 저력을 보여준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객 점수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좀 오고 간 점이 의아하긴 하지만 이 전유진 양이 지금 아시다시피 과연 다음 라운드 무대에서도 이렇게 탈락 위기에 놓일 거냐, 거기에 대해서 결승전 진출인 준결승 2라운드 신곡 미션 무대에서 최종 1위, 그야말로 무대를 찢어버렸다라는 극찬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건 뭐 사실 계속 있어 왔었던 스포일러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전유진 양의 저력이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도 각인이 되고 있어요. 현역가왕 무대 영상 부동의 인기 1위다. 다 합하게 될 경우 무려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 전유진 양이 준결승 1라운드에서는 비록 패배를 했지만 무대 영상 인기 순위에서는 변함없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MBN 뮤직, 바로 현역가왕 이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의 영상 조회수들을 합산하면 1위부터 상위권에 전유진 양의 무대가 포진되어 있다. 전유진이 불렀던 꼬마 인형은 지금까지 255만 조회수가 재생이 됐으며 현역가왕 전체 영상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멍에라는 두 번째 영상도 228만 회로 2위를 차지했고, 아름다운 강사는 148만 회, 소녀와 가로등은 124만 회, 이번 영상 나미가 89만 회 돼 있지만 지금 90만 회가 넘어섰죠. 그래서 현역가왕에서 부른 전유진 양의 이 노래 무대를 합산하면 1000만 뷰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유진 양의 노래 꼬마 인형과 멍해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현역가왕 무대 영상 중에 200만 조회수를 넘긴 것은 딱 4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유진 양의 영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외의 영상은 김다현 양의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228만 회, 마이진 씨의 빈손 202만 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린이 불렀던 날 버린 남자도 곧 2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요번에 김다현 양에게 아쉽게 패배는 했지만 일본의 마스터인 시게로상으로부터 당장 일본에 와도 탑스타가 될 거다라는 극찬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가왕 최고 조회수 영상 무대와
도합 조회수 1000만 회. 이것만 봐도 지금 이 현역가왕 진선미의 강력한 후보가 왜 전유진이라는 캐릭터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신곡 미션은요, 마스터들의 곡을 받아 진행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곡의 정체와 마스터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자, 이 와중에 아주 깜놀할 만한 제가 소스 스포일러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현역가왕 전유진 양의 신곡 미션은요, 전유진 양이 불렀던 서울가 살자, 이 노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뭐 완벽한 스포일러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울가 살자가 굉장히 강력한 스포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노래와 굉장히 유사한 곡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던 분들의 스포일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유진 양의 이 서울가 살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현역가왕 같은 경우, 자, 좀 지우고 보면 마스터들의 이 점수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받게 되는데 7명의 작곡가의 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총 2곡씩 14명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전유진 양에게 준 노래의 작곡가를 설명을 하자면 굉장합니다. 임창정 씨, 샤이니, 보아, 신화, 각종 이 우리나라 3대 기획사 SM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들을 상당히 많이 작곡했고요. 특히 보아 같은 경우는 일본 버전의 노래까지 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임창정 씨가 발매한 정규 13집 타이틀곡 내가 저지른 사랑의 작곡과 편곡을 맡은 당사자가 요번 전유진 양에게 곡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멜론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굉장한 기록을 보여줬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외에 위에를 딱 지울게요. 이 외에 전유진 양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 노래들 중에 바로 정동원 군의 진짜 사나이까지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이 전유진 양이 부른 이 서울가 살자를 아시다시피 임창정 씨가 작곡하고 이 작곡가 역시 임창정 씨가 서울가 살자를 부른 노래의 편곡을 맡아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SM이라는 이 엄청난 기획사의 대표 작곡가라고 해요. 상당히 트렌디한 노래를 많이 만드는 작곡가이고 이 노래 장르가 대다수 발라드 형태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음에 특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임창정 씨 하면 어떻습니까? 고음을 완전 확 질러버리는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곡가의 이름은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박성수 작곡가다라고 지금 스포일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고 있고 서울가 살자를 편곡한 작곡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유진 양이 이런 SM이라는 엄청나게 트렌디한 노래, 그리고 이미 뭐 서울가 살자에 편곡을 했죠. 내가 저지른 사랑의 노래를 또 작곡한 그야말로 천재 스타 작곡가의 노래를 가지고 지금 이 전유진 양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건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형태는요, 당연히 발라드 형태이고 고음에 특화되어 있으며 전유진 양이 불렀던 서울가 살자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전유진 양의 파워풀한 고음과 또 굉장히 섬세한 가성이 어울리면서 이 노래 무대가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신곡 미션 무대 최종 1위 무대 다
찢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이번 전유진 양이 왜 이런 엄청난 성적을 받게 되는지 요번 노래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